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들어갈 돈은 많은데 각종 먹거리와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특히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전국 평균 2.9%에 비해서 0.4%포인트 높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가족 단위 행사가 많은 요즘 먹거리와 외식비, 선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은 35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김밥과 비빔밥, 김치찌개 등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9% 넘게 올랐습니다. 떡볶이 13.8%, 김밥 9.15%, 짜장면 7.9%, 비빔밥이 6.4% 등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한 식구가 4명이서 가면 그래도 한 6인분 먹으면 배로 뛰어 있으니까 그때 체감하는 것 같아요. 이상기후와 적항부진으로 인해서 과일이 37%, 채소류가 11% 오르는 등 신선식품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치킨과 햄버거, 피자 등 외식업체들은 이 같은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최근 줄줄이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선호받는 건강기능식품은 지난해보다 8.7% 뛰었고 유아동복 물가는 6.5%, 아동화는 6.3% 올라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습니다. 수입은 제자리인데 이처럼 외식 물가와 생필품, 선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돈을 줄이는 거죠. 난간에 그 전에 애식보다는 그냥 배달로 시켜서 먹든지 좀 저렴하게. 요식업소들 역시 오른 가격에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야말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을 인상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같은 각종 생활 물가의 고고행진 속에서 지난달 광전남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92로 2년 넘게 기준치 100을 밑돌아서 지역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가폭력을 당한 시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정부가 기존에 운영되던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국립으로 승격시켰는데요. 벌써부터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5.18에 맞춰서 이달 개관하려던 일정도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먼저 천홍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김황영 씨는 44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계엄군에게 끌려가 맞은 기억들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불안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쪼개지고 불안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저도 트라우마 센터 아는 날은 수면제를 먹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4번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해온 김 씨는 다음 달부터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트라우마 센터를 열기로 하면서 기존 센터 운영을 이번 달로 종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개관 날짜를 한 달 이상 늦추면서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긴 겁니다. 이번 달 문을 열 예정이었던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인력 채용과 내부 공사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달로 개관을 늦췄습니다. 정부는 신규 센터에 예산과 인력도 줄였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연구에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국가폭력 희생자가 많은 만큼 인력 61명과 연간 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센터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은 10여 명과 16억 원으로 연구 결과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 예산의 절반은 광주시가 직접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으로 승격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됐지만 배정된 예산과 인력은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면서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인데 어떻게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건 온전한 국립이 아니다. 그래서 반쪽의 국립 또는 무늬만 국립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는가. 광주시는 일단 센터 문을 여는 게 급하다고 판단해 예산 절반을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내년에는 100%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지원을 요청드릴 계획이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운영 성과에 따라 인력과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분담 비율을 높이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으로 승격된 트라우마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지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는 제주에도 생기게 됩니다. 광주가 본원, 제주가 분원인 형태로 제주 분원에서는 4.3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광주 본원만큼이나 제주 분원의 운영도 여의치 않아서 제주 지역사회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총살을 당한 아버지, 그리고 오빠마저 행방불명이 된 박정순 할머니. 7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상처와 고통은 여전합니다.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았던 박 할머니는 4년째 4.3 트라우마 센터를 찾으며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시켜주고 하는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에서 조금 이제 그 많은 그 여유가 좀 생기고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 달부터 이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이 불투명합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승격된다는 것만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제주도에서 국가기관으로 몸집이 커지지만 내실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산부터가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을 국비 17억 원으로 잡았지만 기재부 반대로 12억 원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국비는 절반인 6억여 원, 나머지는 도비로 채워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 일했던 직원들의 고용 승계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승계 문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령에 트라우마 센터를 지방비를 매칭하게끔 돼 있어서 법률 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국가폭력의 형태와 피해자 숫자가 크게 다른데도 광주에는 본원이 세워지지만 제주는 분원으로 만들어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4.3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 고령의 이제 대상자들이셔서 찾아가는 사업 또는 찾아가서 이제 도와드리는 또 치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 지역 4.3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모두 18,000여 명.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 제주를 찾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승격 준비 과정에서 한 달여의 운영 공백도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그 옛날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노인층을 위한 수업이 마련됐는데요. 어르신들은 한자라도 더 배우겠다며 젊은 층 못지않은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 동면의 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 주민 10명가량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1번 받침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읽고 써봅시다. 한글을 읽고 쓰며 그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문해 수업입니다. 늦가기 학생들은 연필을 손에 쥐고 한 글자씩 꾹꾹 눌렀습니다. 버스 노선을 읽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식당 메뉴판을 읽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이스 같은 것이 이렇게 오거나 해도 몰라고 옆집에 가서 물어보고 창피한 게 또 안 물어보고 나도 못 내고 날로 조금씩 서툴지만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재밌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는 김임 할머니.
내년이면 90살인데 수년째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실력은 아니지만 배우는 재미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2개 틀렸어, 2개. 공부하러 간다는 그 기분에 또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더 좋아요. 올해 화순군은 군민 33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업을 합니다.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장소를 어르신들이 사신 가까운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찾아가는 매주 3번 정도 수업이 이뤄지는데 3년 교육을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늦게 시작한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어르신들은 배움의 기쁨 속에 나이를 뛰어넘는 청춘을 맞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가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열고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등 20여 개 기관과 개인에게 대통령상 등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광주시 효령 노인복지타운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어버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8,310억 원을 투입해 광주다움 통합 돌봄,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문화여가 증진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지난 2년은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이 불러온 거대한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은 파탄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고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5.18 민중항쟁 44주년을 맞아 윤 정부가 광주를 방문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한 로블록스 게임 그날의 광주가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삭제되자 해당 학생을 2차 가해하는 또 다른 게임이 만들어져 유포됐다며 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